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65%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이탈했던 2,600선에 다시 근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어제 900선이 무너졌죠. 하지만 오늘 0.3%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들은 역시 양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만이 오늘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는데 뚜렷한 방향성이나 큰 폭의 매수, 매도, 수급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오랜만에 새벽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세.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어제 양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하락은 좀 멈추고 있고,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셀 종목들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탐색을 해야 하는데,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텐데, 자, 저희가 그런 좋은 종목들 힌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이 종목 관심이 생겼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 셋이 함께하는 환장의 조합으로 좋은 종목들, 환장의 조합이지만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주력으로 가져오셨나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저것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시고, 윤여민 이사님은? 네, 저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실적주. 네. 갈 것들을 잘 골라봤다. 네. 실적에 기반해서 골라오셨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라운텍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SD바이오센서, 진영, 실리콘2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KPS, 현대코퍼레이션, 아프리카TV, NHN, SKC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릴레이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첫 번째는 뭔가요, 팀장님? 해석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라온텍입니다. 라운텍.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올레도스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고 이거 한때 또 주가가 상당히 또 괜찮은 흐름들이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한 두 달 정도인가요?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좀 바닥이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첫 번째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애플의 마이크로 OLED 공급업체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됐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뉴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세대 그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니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업체한테는 수주를 길게 주지 않습니다. 애플이 삼성 파운드 쪽으로 수주를 주지 않는 것과 발주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세대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소니 제품이 들어가겠지만은 2세대부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의 한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세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얘기가 그때 당시 나왔었고요. 그리고 2세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 제품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급 사양들, 최고급 부품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2세대의 어떤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기 어떤 카메라든지 그리고 올레도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LG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MR 헤드셋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주가가 이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선행 제품 재개발을 위한 땡. 미래 사무국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텍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실적 기반 실적만 보고 가져왔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KPS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KPS,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FP 쪽 관련돼서 리사이클 공장을 좀 가동 예정인 좀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산업용 배터리 사업에 좀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그 재활용 계약이죠. 납축 전지를 좀 벗어나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FP 쪽에 대한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거기 또 NCM에 대한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서 산업용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가 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제가 볼 때는 좀 사업화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4억 정도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이제 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3월에 지금 세계리텍을 좀 100% 자회사로 인수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계획했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사업 전환까지도 좀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확실히 좀 다변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원래 좀 디스플레이 쪽에 좀 영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디스플레이다가 지금 2차전지 특히 여기에 또 리사이클링까지 좀 제가 볼 때는 합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재평가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PS를 윤여민 이사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로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AI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와 연관돼서 뭐 휴머노이드 로비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도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에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좀 끊겨버렸는데 일단 어쨌든 뭐 미래기술 사무국을 신설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 이제 개발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봇 사업팀이란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역할론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이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를 이제 뉴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협업이 실물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갤럭시 Z 플립 5의 생산, 패키징 공정을 시행하는 부스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로봇팔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타사 제품이 아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품이 이제 채택이 됐고 이제 공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끝이 아니라 뭐 파리란지 독일 벨리란지 이번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업은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콜옵션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이 59.94%까지 땡. 올라갑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삼성의 힘을 계속 받고 최근에 또 주가 많이 올라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일단 쉬고 있는데 타이밍을 한번 저희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두 번째 현대 코퍼레이션 한번 좀 현대코퍼레이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사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재미없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50일 신고가를 좀 작성을 한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좀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이미 좀 공개가 됐는데요. 연결 기준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7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30% 이상 증가를 한 부분들, 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하면서 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품목별로 약간의 좀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철광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엽기적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성장 속도는 둔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기계라든지 선박 여기에 또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커버했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실적이 좋았던 뭐 자동차 섹터나 뭐 선박 기계 쪽 특히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좋은 것도 결국 이 회사의 어떤 실적과 연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전사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추세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의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반등 국면에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자원 개발 쪽에 대한 배당 수익도 안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까지 두 분 이제 두 종목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ST 바이오센서. ST 바이오센서. 예. 지금 일단은 8월 3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그리고 22%가량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주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최근에 그 업종이랄까요? 테마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다음 이제 그 순환매를 좀 대비하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방역 완화 계획을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쨌든 뭐 증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최근에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기 더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감기 걸린 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뭐 6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8만 명 정도 이제 육박 8월 말이 되게 되면은 8월 중순 이후에는 8명이 육박에 대한 그런 전망치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전 20년도 같은 뭐 그런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겠지만은 최근 어쨌든 트렌드가 예전에 상승했던 섹터들 테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부하게 된 그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의 어떤 테마, 가시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1.19로 올라가게 되면서 5주째 현재 1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1.19명을 감염시키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사율 같은 경우는 뭐 0.07% 정도 뭐 독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 첫공보고 놀란다고 그런 관점에서 ST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 바이오센서까지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 번째 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한번 좀 TV.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실적은 좀 이미 좀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236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9%. 근데 시장이 진짜 컨센서스를 좀 12%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하면 BJ들의 별풍선, 요 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플랫폼 매출액의 어떤 실적을 견인하는 제가 볼 땐 중요한 키워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별풍선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해서 당분간 이 회사를 좀 상징하는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별풍선이라는 어떤 이러한 뭐 금액은 뭐 한 개에 좀 110원이라고 합니다. 뭐 세금 포함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BJ들 같은 경우 수입이 좀 조금씩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 달에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이 별풍선으로 지금 한 2,600만 개를 받았고, 뭐 세후 제공하면 28억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이런 BJ들의 수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해외로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을 좀 타겟으로 해서 글로벌 스트리밍 웹을 좀 출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URL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 실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TV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진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6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좀 생소한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회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하자면은 그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를 이제 주력으로 만든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2014년도에 LG화학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ASA라는 소재를 개발을 했고, 이걸 마감재로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좀 받게 되면서 LG전자 프리미엄 가전제품 내장재로도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상되시겠지만은 한샘이라든지 한솔홈데코, 뭐 현대리바트 쪽으로도 국내 가구 기업들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마감재 요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들이 코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구 쪽 이슈라기보다는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쪽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용했다가 어쨌든 이슈가 좀 발생되면서 들썩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전 방지 필름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대전 방지, 이걸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가진 물체에서 발생되는 정전기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전기를 방지하는 필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내구성이 이제 시간이 없네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나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대전 방지 관련된 진영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윤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오늘도 연속땡입니까? 뭐 일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번째 뭐 NHN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NHN.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 회사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좀 클라우드 같은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 한 이번 2분기에 한 152억 정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는 193%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컨센서스는 좀 살짝 못 미치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좀 비수기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웹보드 중심의 게임 매출이 살짝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또 이제 마케팅비가 좀 상당히 늘어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뭐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분명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게임 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좀 비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좀 사업 쪽에서 적자 규모가 얼만큼 축소되고 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주느냐가 제가 볼 땐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언급드렸던 이 클라우드, 좀 제가 볼 땐 이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고성장이 얼마큼 되느냐, 결국 이런 부분이 얼마큼 실적에 찍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2분기는 살짝 쉬어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를 좀 보시면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28,000원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실적 기반 종목으로 NHN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 종목. 네, 5번째 종목은 네. 실리콘2라는 종목을 실리콘2.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오늘도 화장품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지난주는 대형주였죠. 아무래도 퍼시픽이었고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생산업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직구몰이 될까요? 쇼핑몰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역직구몰인데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외 쪽으로 화장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2C 방식으로 현재 매출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화장 K-팝 이런 것들, K 컨텐츠 이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특히나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K 컨텐츠 같은 경우 뭐 K-팝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가 누가 뭐 이런 화장품 쓴다더라, 누가 뭐 쓴다더라. 이 소문만 나게 되면은 그 화장품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팔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입고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K-팝 인기가 유럽, 동남아, 미국을 가리지 않고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폴란드 같은 쪽으로 해외 물류센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금 이제 동남아 쪽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던 수치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44% 정도 화장품 판매가 증가를 했고 뭐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뭐 30%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 물류센터를 보유를 하게 네. 되면서 일단은 뭐 중적 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까지 역시 오땡을 달성하셨습니다. 올땡. 현재까지요. 네. 자, 다음 윤영민 이사님의 5번째 종목 갈 텐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SKC 가져오셨잖아요. 네, 구스키님이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SKC를 매수가 10만 8천 원에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 목표가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반등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뭐 15만 원까지도 좀 2차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밥과 관련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3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동박 쪽에서 이제 유럽에 대한 수요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도 특히 스프레드가 좀 부진이 좀 지속되면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분기를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4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다시 터닝을 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뭐 3분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9월, 요 10월 달을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봉상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이제 9만 원대 지금 후반에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어떤 차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상당히 뜨거운 감저였죠. ISC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저는 4분기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종목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전 부분의 실적 턴이라운드 4부분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C까지 이렇게 10가지 먼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환호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이에 대한 훈풍이 우리 증시 개장할 때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지만 현재 구간에는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밀리면서 2,576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5거래일째 파란불 그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째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 0.3%가량 하락한 89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탕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도가 올해 예년보다 다소 비가 적게 오면서 사탕수수의 생산량이 다소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로 사용이 되죠. 설탕의 생산량 역시나 인도의 국민들이 사용할 만큼만 이제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것에 힘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설탕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락 같은 경우에 7%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락은 설탕의 대체제인 사카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늘 7%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3.8%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수혜주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탕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핵심 소재에 구리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동박 업계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구리를 2025년부터 10년간 중기 핵심 광물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동박 업계가 지금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구리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원이 18%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창과 이구산업 대표적인 구리 관련 기업들이죠. 3에서 10%대 오름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강하게 엮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12단 HBM TC 본더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로 인해 개장 직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인데요.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구현을 위한 HBM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HBM3 설비에 TC 본더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제품인 12단 저층용 장비 납품을 연내에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 직후에 5만 1,000원 선도 돌파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7에서 8%대 강세 흐름까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지수가 밀리면서 다소 주가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4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또 제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뭘까요? 신테카 바이오와 JCS 메디컬, 에코프로 HN, 하이브, 동국제강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FNS테크, SK바이오팜, 코스메카 코리아, 대한항공, 펌텍 코리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보신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의 릴레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네이버가 AI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영상 진단, 그러니까 루닛이란지 비노 쪽에서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초거대 AI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바이오 쪽의 이슈를 계속,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 이슈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멜시 같은 경우도 엑사온 2.0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카테고리 안에 이제 엑사온 디스커버리를 보게 되면은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신약 개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한 것들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AI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부분에 활용이 되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하고 있는 곳이 이제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내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상 진단에서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추진되는 K 멜로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신테카 바이오가 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진단 플랫폼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클립스라는 회사와 암백신 공동 연구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서 이제 암 신생아원 예측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전체 데이터 분석이란지 네. 환자 맞춤형 항원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네, 어렵네요. 네, 신테카 바이오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6번째 종목 FNS테크를 좀 FNS테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좀 장비 위주의 좀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 쪽까지도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어떤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램프 쪽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좀 거론이 되는데 특히 지금 램프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강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외선 쪽을 좀 이용한 어떤 그러한 좀 램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재 쪽으로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슬러리를 좀 이용해서 웨이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드리는, 특히 소모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장비 쪽에서 제가 볼 때 소재 쪽으로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신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회사죠. 지금 위폼센 MS 솔루션 관련돼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OLED 증착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사업 영역도 분명히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이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8억 정도, 숫자는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 한 150% 정도 상승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땐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실적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FNS테크도 실적주로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을 가야 될 텐데
장민님이 유튜브에서 정 팀장님 이번 후반전에선 땡 맞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기원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아니, 네. 그 7번째 종목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네. 말씀드릴 건데요. 요건 아까 실리콘투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 다음으로 순서를 배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미용기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 규모가 뭐 이런 통계치는 항상 나오지만 뭐 어쨌든 뭐 2030년 되게 되면은 330조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한국의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의 어떤 위치 그리고 어디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영역을 넓힐 것인가 이런 것이 숙제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잘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6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7%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이 실적 개선 폭보다는 절대적인 수치였던 확장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배경은 이제 포텐자라는 어떤 그 미용기기의 어떤 수출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샤이 노슈어라는 회사와 ODM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쨌든 이 포텐자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들이 뭐 제이시스 메디칼의 어떤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확장이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1분기에 이제 포텐자 인허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HIFU 인허가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땡을 치기 전에 맞추셨어요. 장민님의 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더니 역시 유튜버의 위력이 대단하군요. 시청자님의 말을 네. 듣네요. 네. 네, 7번째 종목 SK바이오팜 말씀을 좀 SK바이오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주봉이나 월봉상 보면 뭐 아직도 좀 바닥권에 있는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세노바베이트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이 회사의 좀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엑스코프리라는 어떤 이제 좀 미국명도 지금 있는데 어쨌든 뭐 같은 이야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노바베이트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 지금 월간 처방 수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네. 뭐 22,000건을 좀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내년 정도만 되면 월 3만 건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노바베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좀 K 신약이라의 어떤 대표적인 선두주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약을 필두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오히려 좀 미국의 시장에서 좀 침투를 좀 높이려고 하는 좀 그런 노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노바베이트 같은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기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도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표적 단백질 분해 같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 상승은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좀 살아있다 정도로만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바이오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8번째죠. 8번째요. 네. 이제 헷갈리네요. 그 8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추천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 가지고 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타 그룹주와 좀 디커플링이 전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HN이 이제 신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용 도관이라든지 양극재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첨가물인 도펀트라든지 그리고 리튬을 활용한 전액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매출 의존도 90%가 넘어가는 상들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만약이라도 꺾이게 된다면은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의 어떤 독자적인 포지션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신사업을 진출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IPO가 진행이 될
되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 또 전구체 생산 기업이 또 나올 예정인데 이 회사도 결국 전구체는 양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다른 포지션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 뭐 도가니라든지 도폰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결국 양극재 생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 저감 효과도 분명히 나온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저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하지만은 또 수익성 개선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서 오버했습니다. 네. 자, 뭐 한 종목을 넘어가지 못하네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HN.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차별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8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좀 코리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장품 쪽에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해 실적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매출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한 27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166% 이상 증가한 어떤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주목해봐야 할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원인은 결국 북미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향보다는 뭐 일본이나 북미,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진출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탄력성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 특히 이제 또 미국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좀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2분기까지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반기 쪽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주요 쇼핑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전히 중국 관련돼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효과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공장에서도 지금 공장을 일어나면서 적자 폭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는 좀 분명히 신호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봤고요. 다음 정태현 팀장님의 픽을 봐야 되는데 네. 하이브 가져오셨죠? 네. 유튜브에서 박루시 님이 하이브 평균 매수가 21만 원인데 오늘 실적 발표도 잘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 매도가 35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네.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진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오늘은 유튜브 채팅창을 열어놨는데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봐가지고 대답을 꼭 해드려야 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변수만 제외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동안 BTS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뉴진스가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가 완전히 대체를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진스를 최초로 이제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조만간 터질 거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그 네. 티토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야후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리삭스인가요? 그런 이게 스타킹인가요? 양말인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토 뮤직비디오 배경이 네. 이게 일본 40대 감성을 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인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는데 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핑크를 이제는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진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진스를 보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뉴진스를 이제 프로젝트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미니진 어도우 대표거든요. 네. 이 하이브 내부에 있는 자회사 대표인데 이분이 또 BTS B와 또 솔로 앨범 발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듀싱을 이제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YG엔터보다는 하이브가 조금 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변수입니다. 시장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종목별 등락률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사 1000종목이 넘어가거든요. 요게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 코니님이 또 90초 초과하실 듯이라고 하시면서 코니님도 27만 5천 원의 하이브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또 유념 이사님. 네, 9번째 뭐 대한항공 말씀을 대한항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애증의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리오프닝의 선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약간 아쉽게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영업이익 한 4,700억 정도 좀 나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살짝 감소한 모습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여객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좀 공급량이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연하게 지금 엔데믹에 따라서 여객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거리 노선을 좀 강화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항공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공 화물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물 쪽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 화물은 좀 약간의 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 화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화물 칸을 좀 이제 그 여객 칸으로 다시 한번 좀 개조하면서 어떤 좀 그러한 상황에서 네. 공백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여객이 좀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좀 과도기에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화물 사업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에 대한 어떤 급증, 여기다 화물 수요에 대한 어떤 정상화 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 네. 마지막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중국제강. 이제 이 부분에 중국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중국 공산당 그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핵심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그리고 내수 확대.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이제 좀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되는 그 하반기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집성촌 같은 게 어떤 우리나라 측에 되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뭔가 만들다, 뚝딱뚝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동국제강이 좀 강하게 주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국제강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동국제강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매출 비중에서 70%가 이제 봉영강입니다. 봉영강 같은 경우는 철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근제약 같은 그러니까 봉영강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H빔 있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건설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국제강이 또 이제 제일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연휴를 내 가지고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중국의 부양책 연휴를 내 가지고 9월 달부터는 뭐 철강 시장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 중에 동국제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자, 이번에 윌리엄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마지막 종목 펌텍코리아 한번 말씀을 좀 펌텍코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프리몰드에 좀 제가 볼 때는 최적화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지금 영업이 한 95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커머스 환경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좀 온라인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메이저보다는 또 인디 브랜드가 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인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조선미녀라든지 라운드맵 같은 좀 다양한 좀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프리몰드에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비중 확대가 되는 부분들 결국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내에서 탑픽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 일봉상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주봉상으로도 전고점을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 코리아까지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고르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죠. 네.
탑픽은 동국제강이고요. 동국제강. 네,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그리고 박노신님이 말씀해 맞습니다. 저 뉴진스 찐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하셔도. 다음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약간의 좀 눌림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과 펌텍코리아 시청자분들 오늘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